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현재 총선이 끝나고 정치인들 가운데서 또는 여러 정당들 가운데서 미래를 향하여 뛰고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뿐인 느낌이 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략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당세를 넓힌다면은 그 다음에 2027년에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에 가면은 지금 39살인 이준석 대표는 42살이 됩니다. 이준석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를 하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당을 만들어서 201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때 39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래 좌파 출신인데 신당을 만들면서 우파, 즉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흡수해가지고 좌우 합작적인 중도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드골 대통령의 보수적 정치 전통을 이어간다 하는 그런 입장도 천명하고 이 안보 문제에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이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젊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선 대통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총선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나올 때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와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몇 사람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준석의 멘토로 볼 수 있는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 이준석 후보 찬조연설을 열심히 했던 이 김종인 전 고문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이준석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쯤 되면은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이 되면은 지금 87년 헌법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라면서 지금 육공화국의 헌법체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상당히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뚫고 나가려 할 것 같으면은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은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권의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고문은 1년 정도 쉬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었고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장에 또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조건 쉬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일본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해 가면서 시계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관해서는 안철수, 나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나는 다 경험해서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거기도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올지 이 대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부동의 1위여도 3년 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정치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세대가 변한다. 세대가 변하면서 1987년에 직선제 개헌 때 만든 5년제 대통령 중심제가 이게 과연 이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 그동안 1987년 개헌에 의해서 문을 연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이 다 문제가 많았다. 결과도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 시스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과 이준석의 등장이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87년 6공화국의 문을 연 이 직선제 개헌, 직선제 5년제 단임제입니다. 단임제는 일단 직선제를 받아들인다 하는 그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만들 때 상당히 졸속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특히 대통령 탄핵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기면은 그때부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을 가진 정당은 어떤 대통령도 탄핵을 해가지고 식물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명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파면하면 그때 직무가 끝나는 걸로 해야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면은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강점은 5년 동안 대통령이 반역을 하지 않는 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인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5년 동안은 국가를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이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게 2027년쯤 가면은 개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개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또는 아예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와중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때는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온다는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고문의 이야기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탁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굳어지고 성큼 커진 인물이 이준석 39살
이준석 당선자입니다. 감사합니다.